KJ님, 저는 30대 중후반의 미혼 여성이고 정말로 회복과 성장을 간절히 원합니다. 평소 부모님, 권위자, 친구,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어렵게 느껴집니다. 상대의 아주 가벼운 요청도 거절하게 되면 마음의 죄책감, 외로움, 공허감, 유기불안이 들어서 결국에는 상대의 요청을 들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주장이 약하고 상대에 맞추다 보면은 우울하고 무기력해져서 관계를 멀리하거나 깨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저는 생후 2달째부터 주중에는 조부모님 댁에, 주말에는 부모님 댁을 오가며 성장을 했고,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양육자들이 만성적 우울과 불안을 갖고 계셨습니다. 와, 근데 양육자라고 이제 부모님 세대, 특히 또는 조부모님 세대는 6.25를 겪으신 분들은 인생의 전쟁 3년을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어릴 때 부모님이. 그러면 지금 이렇게 한국에 사는 이런 삶과는 비교되지 않을 부모님 세대는 자신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되게 센 상처들이. 그래서 우울하고 불안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기존 시대 분들은 되게 이게 아주 다수가 이런 걸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원에 현대 정신분석 강의를 들으니 생애 초기에 형성된 원초적인 초자아가 저를 비난하고 징벌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초적 또는 원시적 초자,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너를 낳아준 분의 뜻을 어기거나 그 바램을 어기면은 곧바로 죄책감이 들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낳아준 그분이 원하는 걸 하지 않았을 때도 그냥 죄책감이 들어요. 처벌받을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들어요. 너무 어릴 적이라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상담을 통해 나아질 수 있을지 막막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올해 초부터 상담을 통해서 부모님과의 융합을 끊고 마음의 죄책감과 무가치함을 없애고자 노력하고 있고 많이 이제 나아졌지만 올해 초라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는데 많이 나아졌다니까 좋네요. 제가 더 공부하거나 주목해야 할 치료의 방향 등이 있을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프로이드 교육원의 현대정신분석 과목을 들었다면 우리 이제 프로이드 입문은 반드시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무의식이 무엇인가,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 무의식의 특성에 대해서 대충 이해를 하고 현대정신분석은 이제 태어나서 첫 3년 요거에 대해 주목해가지고 영유아의 심리를 주로 탐구하고 프로이드 이제 오디푸스 컴플렉스는 주로 이제 아동기의 어떤 정신의 성장 과정을 거쳤는가 여기 이제 되게 주목하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이드의 그 오디푸스 컴플렉스하고 현대 정신분석의 그 영유아기 그 두 가지를 이렇게 차근히 음미를 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의 뿌리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보이게 돼 있어요. 근데 나름 이제 그 과정을 좀 거치신 것 같기도 하고 그 배경을 깔고 상담을 했다면 상담에서 이제 얻는 속도가 좀 빠르실 것 같아요. 무거운 주제를 담고 계신 분 같긴 하네. 부모님이나 권위자나 또는 그 친구나 연인의 요청을 거절하기가 되게 어렵게 느껴진다. 그래서 이게 거절하게 되면 죄책감, 뭐 외로움, 공허감, 유기불안 이게 든다. 이게 든다. 뭔가 이제 그 셀프가 이제 취약하다는 거죠. 셀프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나 KJ는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 뭐 이렇게 사람을 향해서 이거 뭐 알아? 이렇게 딱 힘주고 얘기하면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는 거죠. 개성이 있는 거고 다른 사람과 대비되는. 그런데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걸 뭐 어떤 사람은 그걸 정체성이라고 얘기도 하고 이제 위니캅 같은 사람은 이제 트루 셀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트루 셀프를 지닌 사람은 자기가 어떤 좋아하는 거하고 싫어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한테 가치롭게 느껴질 때만 그걸 수용을 하고, 뭐 나한테 이게 지금 다른 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이건 어떤 사람이 요청을 해도 내가 지금 더 중요한 거를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자기 주장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현실과 비교해서 이렇게 적절히 상대방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도 할 줄 알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타인의 눈치를 많이 보고 이렇게 되면 좀 셀프가 좀 취약한 면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뿌리가 좀 초기에 형성되는 데 있어서 약한 상태를 갖고 있어요. 요건 되게 주목할 점인데, 근데 그게 이유가 생후 2달째부터 이게 조부모님한테 주중에 맡기고 주말에 부모님한테 맡기면은 지금 이게 그 타인의 눈치를 보게 된 되게 중요한 뿌리예요. 스스로 표현을 잘해 주신 거라고. 이거는 상담 세팅에서 이제 충분히 음미해야 될 것인데, 그 2달째 아이가 2달밖에 안 된, 옛날에 부모님은, 옛날에는 우리나라 이제 직업 환경이 되게 열악해가지고 엄마도 지금 뭔가를 하셨을 수도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아이를 몇 년씩이나 이렇게, 그것도 아이를 한두 명 낳는 게 아니라 여러 명 낳고, 그래서 진득하게 맡기려면 이제 생계를 하는데 어렵죠. 부모님의 어떤 직업 활동 여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자주 맡기는 그런 어떤 뭐가 있었는데, 그 관습이 있었는데, 생후 2달째부터 이렇게 맡기게 되면은, 그게 2달밖에 안 된 애가 엄마를 떨어져서 주중에 조부모님한테, 물론 조부모님은 정말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 분이긴 하지만, 이렇게 같이 살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따로 떨어진 공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했다? 그러면 그것이 2달밖에 안 된 아기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생애 초기에 엄마가 좀 불안이 있으셨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불안이 이렇게 올라올 때 내가 뭐 막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이 표현을 하셨던, 처음 질문했던 그런 어떠한 불편한 감정, 이를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이쪽 가고 저쪽 가면서 양쪽의 눈치를 보게 돼요, 그 아이가. 그때 느꼈던 것이 제대로 표현도 못하고 이렇게 속으로 쑥 이렇게 이제 들어간 면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들어가게 되는 순간 아기는 비로소 이제 편해지긴 하지만, 덜 불안해지긴 하지만 그 감정 덩어리를 이제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KJ님 같은 경우가 이제 원초적 초자가 이렇게 징벌을 하고 이런 게 초기 상처가 있다는 징표예요, 그게. 그래도 이렇게 언어를 표현하는 것이 되게 정돈된 느낌이 들고, 글로 표현하는 게, 그리고 어떤 상담 과정에서 적지 않이 어떤 기존의 감정 또는 부모님과의 융합, 부모님과의 융합은 첫 3년 동안 안정된 그 연속적 양육을 받아야만 부모님과 적절히 분리될 수 있는데, 2달째부터 맡겨졌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융합을, 그건 정말 내 안에 1살, 2살, 3살 아이가 그냥 지녔던 어떤 간절한 감정이기 때문에 그 감정에서 벗어나는 거, 그거 지금 어떤 환경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그게 정말 대단한 인생의 과제가 돼요, 그게. 그래도 반년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이 융합을 해서 이렇게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분리 독립되고, 그리고 과도한 죄책감이나 또는 나 자신에 대한 무가치감에서 이렇게 벗어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나아졌다고 하시는데, 되게 이제 이런 표현을 반년 정도 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건 좋은 이제 상담가를 만난 거예요. 그 상담가한테 나름 더 좋은 경험을 하셔야만 이게 이제 가능한 거고. 자, 이런 상황에 있는데 어떤 걸 더 공부하고 주목해야지 제가 이제 치료에 있어서 더 안정된 쪽으로 가게 될지 좀 더 궁금해서 질문을 한다. 자, 정신분석
또는 무의식을 아시는 상담가라면 참 좋긴 하겠는데, 그리고 이 상담가 자체에서 되게 긍정적인 경험을 하셨다면은 이 관계를 조금 오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 네, 만 3년. 젊은 시절에는 만 3년이 되게 길고 그러지만 그 3년을 안정적으로 해 가면서 후기에 그 엄마하고 온전히 이렇게 3년 동안 안정되게 있어야 되는 거를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3년간 안정되게 있어야 엄마로부터 단절될 것 같고 버림받을 것 같고 버려질 것 같고 내쳐질 것 같고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 엄마 부모의 요구나 중요한 분의 요구를 안 들어주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이런 감정들이 비로소 소화돼서 제대로 벗어날 수 있는데 그 시간이 내면 속에 그 유아가 필요로 했던 게 3년이거든. 그래서 이 상담 관계를 안정적으로 내가 만 3년은 해야지. 100세 시대 3년은 상당히 좋은 자기 토대를 만드는 그런 거예요. 그 3년을 해가시면서 정말 융합에서 벗어나는 그 체험을 온전히 이루세요. 그 과정에서 주변에 이제 그 기존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눈치 보거나 당당하게 자기 요구 표현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서서히 자기 것으로 소화되는 과정이에요. 그 3년이라는 게. 조급하지도 말고 서서히 하나씩 자기 것으로. 그래갖고 나 자신에 대한 정신의 무게감이 형성이 되면 그때 이제 이렇게 완전히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된 분석 상담 대신 그분한테 불편하거나 이런 게 있으면 끊임없이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분석 관계에서는 아까 권위자나 중요한 대상한테 차마 거절을 못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분이 분석가한테 자기가 어떤 불편한 감정이 있을 때 표현을 못한다고. 저분이 혹시 나를 또 버리거나 안 좋게 볼까봐. 이러면 안 돼요. 불편한 게 있으면은 분석가한테도 그거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분석 상담가가 그거를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그거를 체험해야지 기존에 자기가 조금씩 변한다고. 표현만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 표현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내가 예상한 거하고 다르구나. 이 체험을 하면서 자기가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소중한 체험이기 때문에 그 상담 관계에서 너무 좋은 관계만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상담과 비유 맞추려고 에너지 쓰지 말고 좋은 관계를 맺되 내 안에 있는 불편한 감정은 표현을 해가면서 새로운 경험을 하는 그 3년 관계가 되는 게 지금으로서는 제1 과제로 느껴져요. 지식 추구는 그 다음에도 할 수 있으니까 그 상담 관계 잘 하시고 조금 이제 결핍이 느껴지면 프로이드 정신분석 교육원에 자기의 인격이나 이런 강의도 좀 이렇게 보충을 하시고 3년 당당한 자기 표현 오케이. KJ님이 예전에도 3, 4년 상담을 받았고 이번에 다시 시작했고 예전에 3, 4년 상담에서는 융합에서 벗어나는 것보다는 어렸을 때 못 받은 그거를 채우는 그 체험을 주로 하신 것 같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융합에서 벗어나는 체험을 이제 한 것 같다. 이렇게 언어적 표현을 하시는 거 보면 나름 이렇게 표현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냥 뭔가 이게 정서적으로 또는 아까 얘기했던 그 원시초자와 또 우울자리에 또 걸려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상대방이 뭔가 불편해 보이거나 뭔가 좀 힘들어 보이면 나 때문인가? 라고 자기 탓도 하고 뭐 이러다 보면 이게 자기 상담가한테도 제대로 표현 못하는 거지. 상담가 안색이 안 좋으면.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상담에서는 당당하게 표현을 꼭 하세요. 네, 좋습니다.